그 단어 뜻, 너 모르잖아. 키읔 메모. 안 했지? 그 책, 네 수준에 맞다고 생각해? 네 읽기 목적에 맞는 거야? 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라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국어 천재박 교과서입니다. 그 속에 있는 4단원 점검과 조정, 그 속에 있는 소단원 1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읽기, 이 부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강의 중에 능동적으로 읽기라는 그 강의가 있어요. 그건 미래행 교과서 강의인데 이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읽기 전의 활동, 읽기 중의 활동, 읽은 후의 활동,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요 교과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강의를 봐도 무방하긴 해요. 그래도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이 천재박 교과서의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걸 또 보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또 녹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럼 바로 각설하고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배움의 중점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배움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읽기 전, 중, 후 단계별 활동이 있거든요. 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읽기 중에 해야 될 일들, 읽기 후에 해야 될 일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머릿속에 꼭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읽기 전에는 예측하면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기도 하고, 읽는 중에서는 뭐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파악했는지 뭐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활동들이 있는데요. 각 단계별의 활동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만들수록 줄어드는 생산비의 비밀이라고 해봤습니다. 요 글 있잖아요. 요걸 뒤에 나오는 요 많이 만들수록 줄어드는 생산비의 비밀, 요 지문을 가지고 적용시켜보는 응용 문제가 분명 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의 문제 있잖아요. 이 많이 만들수록 줄어든 생산비의 비밀, 요 지문을 딱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면 이 지문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더 알고 싶은 내용으로 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꼭 그 내용이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 다 다루기는 좀 힘들고 다음 챕터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배움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는 글이 지금 여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글을 읽을 때 뭐 이전에 선생님의 강의를 처음부터 차곡차곡 빼먹지 않고 들은 친구들은 일단 설명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냐면 정보 전달을 위해 쓴 글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독자들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사실적 읽기라든지 아니면 분석적 읽기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이 글의 내용을 뭐 하나하나 파헤쳐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같이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 단락 두 개의 단락 부분,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처음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냥 뭐 읽기를 통해서 뭘 얻느냐, 뭐 지식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생각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는 목적으로 글을 읽기도 한다, 뭐 그런 식에 대한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하는 얘기고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읽기의 과정.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읽기의 과정에 따라 읽는 것이 좋은데, 먼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의 세 단계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읽기 전 단계에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뭐 이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요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읽기 전 단계에서 뭐 하느냐? 일단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것. 자,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어떤 친구들은 책을 읽기에 앞서 목적을 딱히 정하지 않고 그저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재밌겠는데 하고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좀 책을 좀 찾고 싶어. 아니면 나는 나의 마음에 좀 약간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색을 위한, 철학적인 사유를 위한 그런 책을 읽고 싶어 라는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의 독서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것만이 정답은 아닌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읽기 목적을 일반적으로는 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공부를 위해서인지 교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글의 제목이나 차례를 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자, 글의 내용을 예측하기. 이것이 두 번째 읽기 전에 해야 될 활동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시한 읽기 전의 활동은 무엇이냐? 그것들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직 배경 지식이라는 말에 대해서조차 그 의미를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배경 지식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냥 모든 지식들을 다 배경 지식이라고 해요. 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자동차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죠. 세탁기도 무엇을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다 알고 있죠. 그것들이 모두 배경 지식입니다. 야, 너 저기 수원에 어떤 산 가봤어? 나 거기 알지. 거기 가봤어. 거기 갔는데 높이가 뭐 꽤 높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시설들이 있더라. 다 배경 지식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 습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 그게 모두 배경 지식입니다. 그걸 활성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과 내가 연관 지을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지식이 뭐가 있더라? 슬슬 끄집어내보는 거죠. 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낸다. 네. 그게 배경 지식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읽기 전에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중심으로 하여 질문 만들어 보기. 요게 네 번째 활동.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여기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키워드만 딱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기 전 활동, 목적, 예측, 배경지식, 질문.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한 단어씩 뽑아냈는지 의도를 알겠죠? 네. 국어 공부는요, 항상 얘기 많이 했었는데, 모든 지문을, 모든 문장을 토시 하나 빠뜨림 없이 외우려고 하면 정말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효율성과의 싸움이야. 나머지 살들은 여러분들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만 알면 됩니다. 키워드만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목적 뭐더라? 목적을 정하라고 했지. 읽기 전에 목적 정하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예측. 예측 뭐지? 그래. 읽기 전에 글의 내용을 한번 예측해보는 거지. 배경지식. 그래, 배경지식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보를,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라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질문. 질문이 뭐였지?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은 점,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었지? 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단어만 알면. 그죠? 그러니까 요 4개의 단어를 꼭 외워두길 바랍니다. 네, 읽기 전의 활동은 목적, 예측, 배경지식, 질문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질문 돌아와서 읽기 중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어떤 활동들 하는지.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본대. 그러니까 예측한 내용이 맞나? 이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고요. 그죠?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에 답을 찾는다. 자, 그럼 또 이것도 활동이 되겠네요. 질문에 답을 찾는다.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글을 읽어나가면서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이것도 그러면 읽기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한다. 이거는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는 내용은요. 중심 내용 파악이 가능해야지 글쓴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요게 성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게 먼저 해결이 돼야 글쓴이 의도를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네 번째.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것을 비판하게 하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해간다. 이건 좀 긴데요. 그래도 다 밑줄쳐야 되겠는데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 이것이 5번째. 읽기 중에 활동은 5가지나 있어요. 그죠? 자, 이것도 어떻게 요약해야 될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읽는 중의 활동, 예측한 내용 확인, 질문의 답 찾기, 중심 내용 파악, 글쓴이 의도 추론, 주장의 공감 비판. 최대한 많이 줄여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 단어로 나는 그래도 줄여서 외울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은 완전히 한 단어로 줄여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그렇게까지는 줄이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위치는 이렇게 한 이유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같은 색깔, 같은 위치로 놨거든요. 읽기 전의 활동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 내용에 대한 예측은 여기 이렇게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 내가 예측한 내용이 그렇게 나왔는가? 라는가의 어떤 여부를 좀 이렇게 따져보는 이런 활동을 읽기 중에 이렇게 바로 이어져서 하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읽기 전에 내가 궁금한 내용, 내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읽기 중에 활동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사실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어떤 순서대로 읽기 중에 활동에서 이렇게 맨 위에 게 그나마 처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 것이 그나마 나중에 이루어지는 어떤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재배치 좀 했습니다. 재구성을 좀 했는데 예측한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 찾으면서 읽는데 결국 그렇게 읽어 나아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심 내용 파악을 한 뒤에야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가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이나 추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글쓴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활동을 이걸 하고 나서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장의 공감 혹은 비판 이 부분을 흰색으로 쓴 이유는요. 얘는 좀 독특한 부분인 게 뭐냐면 주장의 공감 혹은 비판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논설문을 읽을 때 하는 활동입니다. 그쵸? 이거는 논설문에 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설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이건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사실 분석적이거나 사실적 읽기가 아니라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판적 읽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요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뭐 설명문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요 부분은 좀 이렇게 빼주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설문에 한정돼서는 요거는 포함되는 활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사실적인 읽기라든지 뭐 분석적인 읽기는요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런 거 아니라면 주로 중심 내용 파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메모하며 읽기. 그게 바로 사실적인 읽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분석적인 비판적 읽기 속에서도 이 메모를 물론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떤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이걸 잊지 않도록 그 문자 언어로 종이에다 조금씩 필요한 부분만 옮겨 적어서 내 머릿속에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모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적 읽기, 분석적 읽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 바로 메모입니다. 그래서 메모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요거 메모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기 후의 활동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읽기 후의 단계에서는 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한다. 자, 여기 또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활동인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없는지 생각해본다. 이게 두 번째 활동. 그리고 자신이 글 잘 읽었는지 부족한 부분 없는지 평가한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평가죠. 이런 경우는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죠? 초인지라고도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이거를 적용해 본다.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필요한 글을 더 찾아 읽는다. 요건 5번째. 이런 여러 가지의 읽기 후에 활동이 있다. 이걸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걸 또 옆에다 또 간략하게 또 정리해 봐야죠. 그죠?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부터 전체 요약 정리. 그러니까 글 전체 내용을 그냥 말 그대로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핵심만 추려서 정리한다는 얘기죠. 보통 이 글을 읽으면서 메모해 놨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정리. 얘랑은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몰랐었던 건데, 내 배경 지식 속에 추가시켜야 될 법하다 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새로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자기평가. 얘는 내가 글 잘 읽었나? 아니면 내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 없었나? 그냥 스스로 그냥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냥 괜찮게 읽었겠지? 뭐 하면서, 사실 이런 그 자기평가의 준거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무엇이냐를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으면은 글을 읽은 게 아닌 것이죠. 그죠?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이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곱씹어보는 것이 자기평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준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건 새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 생활 속에, 아니면 나의 어떤 지식 구조 속에 적용시켜보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더 찾아읽기, 이건 어떤 활동이냐면, 내가 읽었던 지금 책이 있는데, 이 책으로는 내가 원하는 내용의 한 90%밖에 만족시켜주지 못했어. 그럼 나머지 10%는 어디서 찾아야 돼? 다른 책을 또 검색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더 찾아 읽는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취사 선택이죠.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찾아 읽고 싶으면 찾아 읽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읽기 전 활동, 읽는 중 활동, 읽기 후의 활동, 요 세 가지의 활동으로 크게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읽기의 과정별 활동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읽기의 과정별 활동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뭘 했었습니까?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의 활동은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었잖아요. 마치 법칙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좀 부정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반드시 그 과정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를테면 예측하기나 질문 만들기는 읽기 중에서도 반드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상황에 적절하게 그냥 뭐 질문하기라든지 뭐 예측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읽기 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줄게요. 자, 지문 가져왔습니다. EBS 수능 특강 독서 교재에 있는 그 이문예술 12강 지문입니다. 요게 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왜 가져왔냐면, 이건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재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읽는 친구와 예측하지 못하는 친구는 정말 천양지차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곤 해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내용이 전개되겠군 하면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읽어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이 독해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나 비문학 독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수험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판 처음 보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지문을 빨리 제한된 시간 안에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주제는 무엇인가, 그걸 파악함으로써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그렇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음악이란 어떤 예술이고, 뭐 어떤 음악적 시간은 어떠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음악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음의 시간적 조직을 감상자에게 체험하도록 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음악에서 리듬은 규칙적,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분절하는 음의 모을 만드는 패턴으로, 이 패턴이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음악적 시간이 구체적 현상을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서양 음악사에서 리듬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예측하며 읽기의 정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 서양음악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했다라고 한다면, 변화의 과정, 특히나 이 과정이라고 한다면, 과정은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4, 5세기 얘기 나오고 12, 13세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음악의 변천사, 그걸 얘기하는데, 동양 음악사가 아닌 서양 음악사에만 한정해서 앞으로 내용 전개가 그렇게 이루어지겠군, 요 한 문장 속에서 그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이거는 읽기 전에 예측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특히나 비문학 파트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 모르는 그 지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읽기 전에 예측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읽는 중에 예측하면서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질문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찾고 질문해 나가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답을 찾아 나가면서 빨리 독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게 모든 활동이 읽는 중의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 읽기의 과정별 활동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뭐 좀 유연하게 활동이 섞일 수도 있다는 점, 그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읽기의 과정에서 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자면 읽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그 그림과 관련된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하는지 이 학생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조금 줄일게요. 자, 절로 뛰어들게 만드는 씨름판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읽기 전이겠죠. 실제 읽기 전에 어떤 활동인데요. 남학생이 난 김홍도의 그림 씨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목적으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글을 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친구는 김홍도의 씨름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좀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문 서적을 좀 찾았겠죠. 그래서 찾은 글이 바로 요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읽고 생각했을까요? 읽기 전에 일단 제목을 살펴보자. 제목으로 미뤄볼 때 씨름판의 매력에 관한 글일 것 같아. 자,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제목을 보거나, 제목뿐만 아니라 그 겉표지에 나타난 어떤 그림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목이라든지 겉표지의 그림 가지고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 걸까?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예측하기가 가능한 것이죠. 지금 이 예측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전개되는 내용 계속 쭉 보면 됩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뭐 자습서에서도 그렇게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굳이 꼽는다면은 중간중간에 그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어휘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읽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본세가 뭐지? 국어사전을 찾아봐야겠다. 여기서 이 본세 있잖아요. 본세. 요걸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국어사전 찾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읽는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읽어 내려간다. 읽는 중의 활동이겠죠. 그죠? 이 친구 읽는 중의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는 읽기 목적에 맞게 읽고 있나? 이거 또한 스스로 지금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읽는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읽고 있는지 점검한다. 사실 여기에서는 뭐 그나마 포인트를 찝을 건 아마도 이 메모하며라는 말일 겁니다. 메모. 사실상 읽는 중에 해야 되는 활동은 몇 가지에 한정되어 있어요. 일단 앞서 말했던 예측하면서 읽는 것이랑,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전 찾기, 사전 검색이라고 할까요? 사전 검색.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메모. 요 정도예요. 논설문,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읽는 정도 뭐 첨가해 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 세 가지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 많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냥 세 가지 패턴일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 메모하면서 그 다음에 국어사전 찾아보는 거 여기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어제 늦게 잤더니 피곤해서 읽기 힘드네? 잠깐 쉬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소에는 독자의 생리적 상태도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예, 내 스스로의 그 몸 상태까지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졸린다. 혹은 내가 눈이 너무 침침하다. 그러면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한숨 자고 해야겠다. 아니면 지금 집중력이 별로 좀 안 좋은데 그럼 잠깐 뭐 바람 좀 쐬고 다시 돌아와서 책을 읽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체크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건 역시 그것 또한 점검 및 조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집중해서 읽자. 지금까지는 씨름을 구경하는 사람들에 관한 설명이었어. 이젠 씨름꾼에 관한 설명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예측도 가능하죠. 사실 지금까지 자 이게 예측하며 읽기잖아요. 예측하며 읽기. 그죠? 읽는 중에 하는 근데 앞서 말했지만은 읽기 전에 활동으로 예측하며 읽기가 나왔었는데 읽기 중에 활동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옮겨와서 활동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예측하며 읽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생각해낸 상식에 의한 요 세 가지 예측하는 방법은 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친구는 예측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언급된 거는 씨름을 구경한 사람들만 언급이 됐으니까 씨름꾼에 대한 설명을 빠질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컷 씨름을 구경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 끝! 그러면 이 다음에는 씨름꾼에 관한 설명이 나오겠지?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내용은 문장의 내용을 미뤄 짐작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앞서 방금 예로 들어줬던 서양음악사에서 리듬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했다. 요 문장 부분, 요 내용을 통해서 이 문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건데 앞으로 서양음악사를 다루겠구만. 앞으로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이 등장하겠구만.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접속부사 같은 표지를 통해서 문장을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한 예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간단한 문장 속에서도 그 다음에 전개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철수는 키가 크다. 그러나 라는 말은 이건 역접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요 내용과 상반되는 문장이 전개될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아니면 역접만 있습니까? 순접을 나타내는 그리고 아니면 뭐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를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김상중 씨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전개될 때 그런데 라는 그런 말들을 쓴다거나 하는 접속부사들은 모두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를 예측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힌트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모두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쭉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읽었는지 자, 이렇게 이 친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씨름도 속 구경꾼과 씨름꾼의 모습을 설명한 글이야. 지금까지 읽어본 바로 종합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습서에서는 글 전체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글 전체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글은 씨름도 속 구경꾼과 씨름꾼의 모습을 설명한 글이야. 요게 이 전체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내용은 이쪽이죠. 네, 이거를 읽고 그림 속 씨름이 밭씨름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 네, 이 부분이 새로 알게 된 내용. new라고 쓸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에 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에는 김홍도에 관한 글을 찾아 읽어봐야겠다. 이 부분에 대한 자소의 자세한 언급은 안 나와 있지 않지만 요거는 뭡니까? 읽기 후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나나요? 그쵸? 필요한 글 더 찾아 읽기.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김홍도와 관련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과정을 점검하려면 독자는 읽는 도중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림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전에 그렸던 내용 복붙해서 지금 여기다 배치시켜 봤는데, 이를테면 요 친구가 나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이 친구의 또 다른 나입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견제하고 체크하고 뭐 질문해 보는 것이죠. 자기에게. 자, 근데 요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또 다른 나가 그 단어 뜻. 너 모르잖아. 요렇게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메모. 안 했지? 요렇게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그 책. 네 수준에 맞다고 생각해? 요런 질문, 아니면 네 읽기 목적에 맞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 단어의 뜻 나 알고 있어, 메모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잘 순조롭게 읽어 내려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좀 조정이 좀 필요하겠는데 싶은 부분은 중간중간 이제 수정을 좀 해나가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점 발견하면 읽기 과정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독자가 읽기 과정에서 수행하는 정신적 활동의 점검과 조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신적 활동에 대한 점검에 국한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 말고도 읽기 상을 구성하는 독자, 글, 독서 환경, 이런 세 가지 요소들 이외에도 모두 점검과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위에서 학생이 잠시 쉬었다 글을 다시 읽는 것처럼 육체적인 피로,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잠시 읽기 활동을 멈추고 쉬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련의 독자를 고려한 점검과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글이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읽기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좀 더 쉬운 글이나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찾아 읽을 수도 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바로 글을 고려한 점검과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의 소음 때문에 읽기에 집중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소음을 차단하거나 음악을 틀거나 해서 자신의 읽기 환경을 조정한다. 자, 이것은 바로 독서 환경.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읽기의 과정과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뭐뭐 해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이 글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어떤 표지입니다. 표지. 이런 거 그냥 참고로 놔두세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읽기의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습관을 가진다면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다 적었습니다. 네, 이 글의 갈래는 어쨌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라는 점,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제, 읽기 과정 점검하고 조정하면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특징, 읽기 과정을 읽기 전, 중, 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요 읽기 전, 중, 후 각각의 활동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걸 머릿속에 잘 입력해 둬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스님이 한 가지 더 강조했었던 건 뭐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읽기 전의 활동이라고 해서 꼭 읽기 전에만 해야 되는 활동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유연하게 읽기 중의 활동으로 옮겨가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 설명했었죠.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글을 읽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했었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는요,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있다면, 많이 만들수록 줄어드는 생산비의 비밀, 이거 만들까 말까, 이거 고민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서 문제를 분명 출제할 것 같거든요. 이 지문을 꼭 활용을 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어떤 단계에 따라서 글을 읽는 활동을 하는지를 꼭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문제, 응용 문제 같은 거죠. 그걸 꼭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